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대신 내 집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는 시대가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부동산 투자가 평범한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주거 문화를 지탱해온 전세 제도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월세가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내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 속에서 나의 자산을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투자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일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급변하는 주거 시장의 한복판에서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개인들도 어떻게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지 금융, 사회, 그리고 실전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 여정에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주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부터 짚어볼까요? 수십 년간 우리 주거 문화의 견고한 기둥이었던 전세 제도가 이제는 서서히 그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전세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월세 거래량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거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전세는 설 자리를 잃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금리 변화라는 중요한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쏠쏠한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부담스러워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는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전세 만료 후 월세로 전환되는 계약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 계약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의 종말과 월세 시대의 도래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매매 차익만을 바라보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단순한 월세 수입을 넘어선 실질적인 순수익 구조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이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금융 메커니즘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바로 수익률이죠. 단순히 매달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넘어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 흔히 캡 레이트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500만 원의 순수익을 얻는다면 캡 레이트는 5%가 되는 시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 자금을 마련할 때 대출을 활용하시는데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더 큰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오히려 투자의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출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의 변동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실질적인 수익을 결정하는 데에는 세금과 유지보수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전부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론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공용 부분 관리비, 재산세 등 다양한 부대 비용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수익률 계산에 반영해야만 비로소 내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눈앞의 월세 수입만을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처럼 다각적인 경제적 요인들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주거 문화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회적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졌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곧 삶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주택 구매를 아예 포기하거나 월세살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현실적인 대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거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을 더 이상 평생 살 집이라는 개념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3법과 같은 정책들은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점진적으로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온라인 커뮤니티의 부동산 관련 댓글들을 살펴보면 어차피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니 차라리 월세로 살면서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주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막연히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큰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월세 투자 유형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혹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마치 잘 지은 집이라도 위치가 좋지 않으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인지, 주변의 대학교나 대형 업무 지구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혹은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이 충분하여 임차인의 수요를 꾸준히 끌어들일 만한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임장활동은 필수 중의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차인 관리,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로부터 걸려오는 누수나 시설 고장 문의 전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때로는 월세 연체나 층간 소음 문제 같은 갈등을 현명하게 조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명도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자칫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실 위험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주변에 신규 공급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비어있는 가게가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공실은 곧 수익 손실로 이어지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 앱을 통해 꾸준히 시장을 살피고 임장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세부 조항까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듯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된 주거 시장 속에서
평범한 우리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돈을 넣고 기다리는 거래가 아닙니다. 철저한 지식과 전략,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어야만 성공적인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를 때 지도를 보고 장비를 챙기듯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수익만을 쫓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더불어 꼼꼼한 분석, 그리고 빈틈없는 준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현실적인 수익을 손에 쥘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넘어섭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주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현명하게 불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넘어 내 자산을 어떻게 만들고 키워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답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